어느 날 일기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직 한글을 못 뗐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소리 내는 대로 쓰고 이건 무슨 단어를 쓰려고 한 건지 모르는 그런 조합들의 글들이 나열된 거죠. 근데 아이 딴에는 정말 열심히 쓰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것인지 선생님은 동그라미만 치고 이제 그 어떤 것도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이 정답이다라고 여기는 친구였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요. 이런 스타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컸거든요. 선생님 딴에는 이제 잘한 면을 이제 칭찬해 주고 싶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또 생겨나게 되냐 하면은 아이는 잘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 나 잘한 거구나. 동그라미 쳐줬으니까. 나 이렇게만 해 나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냐 하면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무렵에 온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수준의 글을 쓰는 거예요. 거의 80% 가량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죠. 맞춤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글자 자체를 잘 써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써봐라 했을 때, 글을 써봐라 했을 때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는 친구인데 어디에서 구멍이 났느냐? 맞춤법 쓰기, 글자 쓰기, 맞춤법. 전혀 지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이는 글쓰기만 거부할까요? 아니요. 아이는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 학습 자체를 거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면 당시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였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학교를 가지 않아서.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대요.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써 나가는데 혼자만 못 쓴다는 생각에 더 기가 죽고 더 학교 자체를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모든 아이들과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배워나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초1, 2학년 때까지는 기초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신경 써서 어머니께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일기장,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이 일기장. 저희 아이는 일기장이 이제 3권인데 한 권은 지금 학교에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가짜 일기장이라고 부르는 일기장이에요. 연습용 일기장이에요. 연습용 일기장이라면 이거는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두었더라고요. 찐 일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아이 맞춤법도 좀 잡고 그리고 글쓰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도를 해나가는 목적으로 일기쓰기에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학년 1, 2학년의 경우는 거의 뭐 일기쓰기가 국어 공부의 전부다 할 정도로 일기쓰기만 잘 해나가면 문제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습용 일기장에는 엄마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모든 거를 혼자서 해결해서 일기 한 편을 써내려가라고 합니다. 써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글자들이 가득합니다. 써나가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춤법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더 쓰고 싶어도 여기까지만 짧게 써 나가려는 어떤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함께하는 이 연습용 일기장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가득 풀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저녁이라는 글자를 몰라서 저 애라고 썼잖아요. 시간을 식각이라고 쓰고 엄마는 이제 이거 어떤 글자를 쓰고 싶었던 거야 해서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여기 바로 찐 일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찐 일기장에다가 새롭게 잘 정돈해서 올바르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찐 일기장에 적은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새우도 먹고 오뎅 감자도 먹었다. 학교 끝나고 은행에 엄마 형아 함께 갔다. 은행에서 10,000원을 받고 1,000원짜리로 바꾸려고 기다렸는데 엄마가 가서 그냥 10,000원을 1,000원으로 바꿨다. 그 기계가 숫자를 세서 신기했다. 궁금했다. 나도 나중에 그러면 이런 것처럼 만들어야지 끝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잖아요. 그러면은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썼다 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이거를 또 엄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아빠한테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써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춤법도 교정하고 글쓰기 또한 같이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엄마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연습용 일기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왜 이럴까 해서 막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알았지 해서 여기에 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먼저 여기부터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쓰지 않았어? 나 얼마나 고민하면서 썼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단 말이야." 하면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너 정말 열심히 썼어. 그 마음 나 알아. 정말 잘 썼어." 하면서 나중에 이제 뒷수습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는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 아이도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또 이거 안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해 주기. 너 학교 급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행 간 일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 정말 잘 표현했네 해서 잘한 부분을 먼저 칭찬해 줘라. 그러면은 아이 스스로도 알아요. 뭐, 오 정말 잘 썼어? 아 그럼 나 이거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써서 다시 검사 받을게요 해서 그렇게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먼저 잘한 부분부터 칭찬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해서 나중에 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한 부분이 없더라도 꼭 한 가지는 찾아서 잘한 부분을 칭찬해 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또 그 다음날 돼 가지고 칭찬을 또 한 바가지 가득한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못한 거 알거든? 지금 나 놀려?" 이러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도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한 칭찬도 아니고 정말 잘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정말 잘하지 않았는데 "잘했다, 잘했다." 하면 그것 또한 아이에게는 기분 나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꼭 잘한 부분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고 그리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 고쳐줘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도해 나가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엄마가 "너 이렇게까지 많이 표현해냈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또 이것들을 다시 올바른 글자로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엄마 앞에서 읽어 내려가고 읽는 것 또한 연습이 된다고 했잖아요. 초등 시기에 읽기, 쓰기만큼 중요한 공부는 없다. 쓰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읽도록 하고 읽으면서 어떤 글자가 바른 글자인지를 보면서 읽으면서 알아가게끔 하는 지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쳐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커녕 공부하기는커녕 TV만 봤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 방법들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같이 놀았다 할 땐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서 이렇게 찐 일기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써 나간 거예요. 일기를. 육지에 있었던 아빠가 오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나는 공부하기는커녕 TV만 봤다. 아빠는 실망해서 리모컨을 숨겨버렸다. 그래서 아빠가 혼낼까 봐 집을 나갔다. 놀이터에 갔다. 형아들을 만났다. 같이 놀았다. 재미있었다 해서 이렇게 써 나갔어요. 한 편 한 편 글을 써 나가면서 또 어떤 변화들이 왔냐 하면은 아이가 찐일기장에 이렇게 썼잖아요. 형광펜 꾸미기를 스스로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틀렸던 글자들, 어려운 글자들에 보라 색깔로 칠해야지 하고 한 문장 조금 넣어준 글자에는 분홍 색깔로 칠해야지 해서 자기 스스로 형광펜으로 쭉 그어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 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찐 일기장을 보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어려운 글자에 더 시선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형광펜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일기를 써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에게 이제 한글 쓰기를 이제 좀 집중해서 가르쳐 나가다 보니까 쪽지 쓰는 거 있잖아요. 엄마와 아빠와 쪽지 쓰기 대화 이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엄마 또 수업하고 뭐 수업 준비하고 할 때마다 일단은 쪽지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쪽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위로 종이 오려 가지고 와 가지고 엄마 책상 위에 놓고 아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해가지고 혹시 지금 뭐 해도 돼? 하면서 쪽지 써나가고 있거든요. 자기 딴에 고민하면서 또 글을 써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맞춤법 익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쓸 상황이 왔을 때는 바르게 써나가게 되고, 이렇게 쪽지를 활용해서 글을 써 나가게 하는 방법 또한 강추드립니다. 초등 1, 2학년 공부법, 아직 한글 떼지 못한 친구, 맞춤법 교정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일기장 활용해서 글쓰기 지도해 나가는 거는 어떨까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자님 질문 내용, 어떤 내용 보내주셨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일기 쓰기는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었다, 맛있었다, 주로 이런 내용을 반복하면 아빠인 저는 일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반면 엄마는 일기는 프라이버시인데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좀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글쎄 과연 아이의 프라이버시인지 아니면 엄마의 프라이버시인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기 쓰기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게임 이야기를 해봅시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게임 좋아하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그대로 이렇게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는요, 누가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날은 계속 게임을 하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그만할래?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이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아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라고, 알겠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 게임 그만하고 싶었을 텐데 왜 계속 했던 거야? 그만하면 되잖아. 했더니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못 멈추겠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네, 아이는 그만하고 싶은데 게임을 계속했더니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스스로 멈추질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만 좀 해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그만 좀 할래? 하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왜 그런 수준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걸까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한번 소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표현 방식으로만 써 나가길 바래? 아니면 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써서 친구들 앞에서 뽐내기를 바래? 너 새로운 거를 가르쳐 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써 나갈래? 해서 아이와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도 아마 더 잘해 나가고 싶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의 이 수준, 자기 안에 들어온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더 집어넣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의외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친구들 써나간 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써나간 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난 이런 표현까지도 생각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일기 썼다 하면서 그것에 되게 신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처음 이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표현 방식대로 써 나가고 싶어? 하면은 그러고 싶대요. 왜?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려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은요, 무언가를 더 내가 많이 알아, 새로운 알물 만나게 됐을 때 즐거워하고 또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예, 내 안에 갇혀서, 지금의 내 안에 갇혀서 그 수준으로 머물게 할 필요는 없다. 많이 저는 가르쳐 줬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잘 못하나 봐 해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는 과정임을, 더 잘 써 나가기 위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아이에게 잘 설명해 준다면은 아이 또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써봤는데 이 표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써 나가면 될까요? 해서 오히려 질문을 해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또한 그랬고 글쓰기 수업하면서 만난 친구들 또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이렇게 써 나가다가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써 왔는데 여기에서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 방법, 어떤 표현 방법으로 써 나가면 좋을까요?" 해서 자꾸자꾸 질문을 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눠 보고 아이에게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장 3 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 그리고 찐 일기장, 그리고 연습용 일기장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면은 프라이버시 일기장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배움 일기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알게 된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프라이버시 일기장 또한 나중에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엄마랑 같이 일기 쓰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아이한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반에서 이제 일기 쓰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쓴 일기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살펴보시고 잘 쓴 일기들은 친구들 앞에서 몇몇 친구들의 일기들을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해요. 그날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그동안에 뭐 소개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엄마랑 이제 일기 쓰기 공부를 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일기 쓰기 재미도 느끼고 또 맞춤법들도 교정해 나가고 그게 어쩌면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선생님께서 아이가 쓴 일기를 친구들 앞에서 정말 잘 쓴 일기라면서 소개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기 자체를 또 소개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일기 쓰기에서 이제 제목을 정하기 그 시간도 있었는데 제목 정하는 것도 너무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신나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공한 거예요, 엄마는. 바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이제 일기 쓰기 공부하는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학교에서 또 아이들 앞에서 뽐내야 하니까요. 예. 이렇게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기 쓰기가요. 초등학교 지금 1학년 시기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받아쓰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전에 이제 맞춤법도 잡아 주고
그리고 글쓰기 실력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아이아이 한글 떼기 프로젝트, 일기 쓰기, 엄마랑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습용 일기장 그리고 찐 일기장 이렇게 2권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이한테 맞춤법 그런 거는 이제 벗어 던지고 너가 느낀 것들 그냥 자유롭게 써 나가라, 그런 의미로 이제 연습용 일기장을 또 장만을 하고 거기다가 써 나간다면은 아이가 힘겨웠던 단어들, 잘 몰랐던 단어들에 대해서 엄마가 바르게 또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 문장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혹은 뺄 문장들은 한 문장씩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글쓰기 실력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2권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2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맞춤법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그냥 시키니까 대충 따라서 쓰고 끝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관리가 필요하다, 엄마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받아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이제 찐 일기장에다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바르게 써서 오고, 그리고 이제 검사하면서 엄마에게 이제 검사하면서 읽어 나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소리 내면서 읽어 나가기,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한 2-3번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서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아빠한테서 읽고 끝해서 사인을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뭐 하루가 걸려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저녁 시간, 그 사이 시간을 줘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엄마와 함께 받아쓰기 할 거야, 열심히 공부해봐 하면 이제 찐 일기장 보고, 연습용 일기장 보고 자기가 틀린 글자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점검하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는 거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받아쓰기 시간 좋아하거든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동그라미 채점할 때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평가란 걸 하지 않았어요. 받아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노트를 펼치고 들여다보면서 입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4 용지 이렇게 펼치라고 해가지고 받아쓰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나눠준 급수표가 아니라 일기장에 썼던 일기, 문장들을 하나하나 받아쓰기를 해 나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받아쓰기를 하냐 하면은요, 아이가 틀렸던 문장 있잖아요. 연습용 일기장을 보고서 엄마가 받아쓰기를 해 나갈 수 있겠죠. 틀린 글자들 해서 점심시간에 새우도 먹고 오뎅, 감자도 먹었다, 이렇게 써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렇게 잘 써 나가는데 유독 틀리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10,000원을 1,000원으로 바꿨다. 이걸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10,000원을 1,000원으로 바꿨다 해서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바르게 고쳤잖아요. 그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다시 냅니다. 예를 들면은 연필을 지우개로 바꿨다 해서 또 한 번 더 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쓰게 합니다. 딸기를 사과로 바꿨다. 이렇게 자꾸 비슷한 형식의 문장들을 써 나가다 보면은 힘들었던 단어 있잖아요. 바꿨다라는 단어가 이제 저절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는 거죠. 1,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꿨다.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다. 뭐 연필을 지우개로 바꿨다. 뭐 사과를 딸기로 바꿨다. 이런 어떤 형식에 대해서도, 쓰임에 대해서도 배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바르게 써 나가고 몇 번 불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제 저장이 될 때까지 받아쓰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써 나가다가 접으면서 이제 안 보이게,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를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써 나간 다음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접는 거예요. 또 접어서 다음 줄에다가 쓰게 하고, 또 접어서 다음 줄에다가 쓰게 하고
보이지 않게 이랬더니 이거를 반복했더니만 이렇게 막 접는 것도 아이는 또 의외로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한 번 더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스스로 막 접고 쓰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걸 이제 다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이 넣는 함에다가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에는 일기를 이렇게 길게 써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니까 이 문장들을 다 외워야 돼, 다 힘들어 하니까 꾀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기가 좀 짧아졌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더 길게 써야지.' 이렇게 요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길게 쓰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짧게 쓰고 싶은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은 또 그냥 건너뛰기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너뛰지는 않도록 짧게라도 '그럼 오늘은 마무리 짓고 한번 써 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꾸준히 써 나가고 꾸준히 받아쓰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 어떤 일기를 써 왔냐 하면은 "지난번에 엄마와 받아쓰기를 했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할수록 재밌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짧지만 아이의 어떤 마음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받아쓰기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렇게 일기장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엄마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자 하면은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신나 가지고 이제 준비물 있잖아요. A4 용지 준비하고 지우개 준비하고 연필 준비하고 이제 책상 위로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데 엄마 조금만 시간 내주면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데 하면서 좀 엄마 반성도 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 아직 한글 되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신 부모님이라면 뭐 유아 친구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1 학년 친구, 2 학년 친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기장 활용해 가지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일기도 써 보고, 예, 그리고 받아쓰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한글 떼기 이제 정복해야죠.